안녕하세요. 기본관할 실습 백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물 용량 계산 두 번째, IV, 그 다음에 인트라더말, 서브큐에 대한 또 PRN 처방에 관한 약물 용량 계산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약 처방 예시를 보면서 약물 용량 계산하는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구 투약했었고 비경구 투약 중에서 서브큐, 피하 주사하고 IM, 근육 주사까지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처방, 세프트리악손 500mg IV Q6-hour AST라는 처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5번 처방에서 간호사는 약물의 일회 용량을 몇 밀리리터 준비하는가. 자, 그럼 5번 처방을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아야 되겠죠. 자, 세프트리악손 항생제를 피내 주사로 약물 과민 반응 검사 후 음성이면 500mg씩 매 6시간마다 정맥 투여할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석을 살펴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피내 주사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지금 5번 처방에는 OR 그 투약 원칙, OR 원칙 중에서 right route, 그러니까 정확한 투여 경로에 해당되는 건 여기 IV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피내 주사라는 용어가 튀어나오니까 좀 이상하다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여기 AST라는 용어 속에 들어있어요. AST는 우리 약어로 뭐였죠? After Skin Test, 피부 반응 검사 후라는 용어죠. 이 피부 반응 검사 후는 하는 방식이 바로 피내 주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피내 주사란 말을 이제 풀어서 써준 거죠. 그래서 스킨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크게 이제 약물의 과민 반응, 특히 항생제에 그 알러지가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또 인트라더말 피내 주사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 중에 이제 결핵균에 노출되었는지 알아보는 결핵 반응 검사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피내 주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검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가 음성, 네가티브, 즉 알러지가 이 약물에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약물을 투여하는 거고, 만약에 포지티브, 양성으로 체크가 되면 믹스해놨던 약물을 스탑을 하고 닥터한테 리포트를 하고 다시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AST 하라는 얘기는 스킨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네가티브가 됐을 때를 이제 가정해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 후 매 6시간마다 투여한다라고 간단하게 쓰기보다는 여기 AST의 목적을 여기다 써주는 게 좋겠죠. 방법하고. 그래서 피내 주사로 약물 과민 반응 검사 후 음성이면이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앞서 그 지난 영상에서 그 처방의 그 용량, 그 약품 표기를 봤을 때 보통 괄호 안에다 표시해 놓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g per 바이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프트리악손이라는 약물이 바이알로 생겼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용량이 한 바이알당 1g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투약해야 될 일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식. 이전 영상에서도 했었죠. 자, 약품 표기 용량. 여기는 1g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다 내가 주어야 될 지금 처방량 500mg 일회용 약물 용량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나 측정 단위가 다를 때는 같이 통일을 해서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세프트리악손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알로 약병에 들어있고 보시다시피 그 속에 흰색 가루, 파우더 형태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주사 약물, 비경구 투약 같은 경우는 모든 약물을 주사기에다 뽑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모든 약물이 수용액과 같은 그런 액체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얘는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녹일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용 증류수나 생리식염수 같은 용매를 섞어서 액체 형태로 만들어 줘야 내가 주사칩으로 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IM 그 약물 용량 계산할 때 아미킨이라는 약물이 있었죠. 걔도 똑같이 이렇게 바이알로 생겼는데 걔는 단위가 어땠나요? 500mg per 2ml per 바이알 이렇게 돼 있었죠. 1 바이알에 2cc의 물이 들어있으면서 그 안에 500mg의 아미킨이 들어있다. 그래서 걔는 똑같은 바이알이지만 밀리리터가 표시돼서
그 약물이 수용액 형태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지금 1g 이런만 표시가 돼 있고 밀리리터가 없죠. 그러니까 파우더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약품 표기 용량 기준은 1g, 내가 줘야 될 용량은 500mg. 단위를 통일해서 1g은 mg으로 바뀌면 1000mg. 1g이 1바이알이니까 지금 내가 줘야 될 건 2분의 1이 되는 거죠. 0.5 바이알. 어쨌든 간에 내가 0.5의 용량만큼만 이 바이알에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액체 형태로 만들 때 도대체 주사용 증류수나 또는 생리식염수를 얼마큼 넣어야 될까? 그거는 보통 자기가 신규로 입사하는 그 병원이나 병동에 그 정해진 기준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거기서 몇 cc를 믹스하라고 돼 있으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때로는 약품에 따라서 반드시 이 약품은 생리식염수 뭐 3cc를 섞어야 된다, 5cc를 섞어야 된다, 표기가 돼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병원의 기준에 따르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기관들이 이렇게 200mg당 보통 1cc를 섞어요. 근데 얘는 지금 바이알이 1g이 들어있죠. 미리그램으로 바꾸면 1000mg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200mg일 때 1cc니까 1000mg이면 200mg의 5배가 지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도 역시 5배를 섞어줘야 돼요. 200mg일 때 밀리리터 돼 있죠. 이 밀리리터 앞에는 1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cc의 5배니까 5cc를 섞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알에는 5ml, 그러니까 증류수가 됐건 생리식염수가 됐건 5ml를 섞어서 액체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000mg에다가 5ml의 그 물을 섞어줬어요. 그러면 5ml의 액체 형태로 된 세프트리악손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일회 용량으로 500mg을 줘야 되니까 물은 몇 cc를 뽑아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2.5cc, 그러니까 5cc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바이알로 따지면 0.5바이알, 2분의 1 바이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바이알이 5cc, 밀리리터로는 2.5m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우더로 된 약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물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증류수나 생리식염수를 믹스해주는 과정이 들어간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슬라이드는 ID, 인트라더멀 인젝션에서 바이알 약물 희석 계산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 종류는 IM으로 들어가든 IV로 들어가든 간에 보통 얘가 그 환자에게 알러지를 일으키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때 사용하는 약물은 원액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희석, 그러니까 물을 많이 섞어서 농도를 연하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화장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전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다 하면 직접 얼굴에 발라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손목 안쪽이라든가 귀 뒤쪽이라든가 우리가 살짝 조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라보죠. 그런 것처럼 아주 소량을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물에 생리식염수 같은 물을 많이 섞어서 희석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얼마큼을 희석을 하고 약을 그 주사 약물을 섞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AST 아까 앞서서 나왔지만 그 목적은 항생제 과민 반응 검사로 방식은 인트라더말 피내 주사로 실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알에 주사용 증류수나 아니면 생리식염수를 섞어주게 돼요. 앞서 말했다시피 기관의 규정이 있지만 보통은 200mg당 1cc씩 섞어준다고 그랬죠. 자, 세프트리악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의 상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다 바이알이지만 용량이 다 달라요. 제일 앞에 있는 건 500mg짜리, 1g짜리, 2g짜리, 10g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세프트리악손이지만 전부 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내가 믹스를 하고 거기서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약물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 명칭과 이 용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200mg당 1cc라는 기준에 맞춰서 이 각각 다른 용량의 세프트리악손 바이알에다가 얼마큼씩 섞어줘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1g이면 200mg에 5배죠. 1000mg이니까 mg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5cc를 섞어주게 되고 500mg짜리 제일 앞에 있는 바이알 같은 경우에는 1g의 절반이니까 2.5cc 2g은 1g의 2배가 되니까 10cc 10g은 1g의 10배가 돼요. 그래서 50cc를 섞어주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밀리리터당 200mg 이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약물에 따라 같은 약물이지만 용질의 양에 따라 용매의 양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피내 주사, ID, 인젝션, 인트라더멀 인젝션, 바이알 약물 희석 계산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세프트리악손 같은 항생제는 AST용으로 약물을 희석해서 1cc 주사기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프트리악손뿐만 아니라 모든 항생제들은 AST 할 때 반드시 희석해서 준비된 약물을 1cc에 준비해서 환자한테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근데 희석 농도는 도대체 얼마나 물을 섞어야 될지는 그 병원, 그 기관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때로는 어떤 약물은 특수하게 이 약물은 몇 배를 희석해라 라고 테스트용으로 명시가 돼 있는 약품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자, 이 세프트리악손 항생제를 밀리리터당 2mg의 그 농도가 될 때까지 희석하는 게 오늘의 AST용으로 만드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물 1ml당 세프트리악손 항생제가 2mg이 들어가게끔 아주 농도를 희석해서 만드는 거죠. 자, 세프트리악손 앞선 영상에 봤듯이 그 바이알로 생겼다고 했죠. 1g짜리.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파우더로 돼 있는 얘를 일단 수용액 형태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약물을 뽑아서 희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1g이니까 미리그램으로는 1000mg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생리식염수를 5ml 섞어주게 돼요. 그래 되면 물이 액체 형태로 바뀌어서 5cc가 되겠죠. 5ml. 그 안에는 세프트리악손이 몇 mg 들어있나요? 1000mg이 들어있죠. 파우더 그대로 녹은 게. 그래서 결국 농도로 따지자면 1ml당 200mg의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약병 안에.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5ml가 1000mg이니까 5분의 1로 줄여서 1ml면 1000mg의 5분의 1인 200mg이 되는 거죠. 지금 바이알에 들어있는 물의 농도는 지금 이래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밀리리터당 2mg의 농도로 희석을 해야 되니까 물을 섞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1cc 주사기를 가져와서 이 바이알에 섞여 있는 이 물의 형태로 된 세프트리악손에서 0.1cc를 빼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세프트리악손이 얼마가 들어있냐면 20mg이 들어있는 거죠. 자, 1cc에는 200mg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0.1cc 10분의 1로 줄었죠. 그렇게 되면 용질의 양도 200에서 20으로 10분의 1이 주는 거예요. 용질의 양이 줄었다는 건 물이 더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10배가 희석이 된 거죠. 물이 더 많이 차진 거죠. 그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 가려면 아직도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우리가 목표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항생제 2mg per ml 그러니까 1cc 안에 2mg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2번 단계 같은 경우에는 0.1만 뽑았기 때문에 뒤에 단위가 0.1cc로 돼 있어요. 그래서 1cc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3번 단계에 가서 0.9의 생리식염수를 더 섞어주게 되는 거죠. 물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cc의 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1ml당 20mg이 된 거예요. 농도가. 그러니까 이때는 물이 늘어난 거지 세프트리악손 용질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20mg랑 똑같은데 뒤에는 뭐가 바뀌었느냐면 0.1의 물에서 0.9의 생리식염수를 더 섞어줘서 물이 더 늘어나서 1cc가 된 거죠. 근데 목표는 지금 밀리리터당 2mg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더 섞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0.9를 버리고 0.1만 남겨요. 그럼 이 0.1 안에는 다 10분의 1로 줄어서 2mg이 된 거죠. 앞에는 2mg이지만 용질은 우리 목표는 뒤에도 1cc가 돼요. 물 1cc 안에 1ml 안에 2mg이 들어있는 게 목표니까 지금 여기는 앞에는 맞았지만 뒤에는 0.1cc 물의 양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1cc로 더 물의 양을 많이 넣어서 희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리식염수 0.9를 더해서 뒤에 물의 단위를 1cc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용질은 그대로 있죠. 세프트리악손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되는 밀리리터당 2mg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서 2번 단계, 3번 단계까지 오면서 10배로 희석됐고 여기서 다시 또 10배 돼서 토탈 100배로 이렇게 희석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번 영상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항생제 뭐 세프트리악손이 됐건 뭐 세파메진이 됐건
이렇게 바이알로 파우더로 된 항생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물로 만들어줄 노말셀라인 또는 생리식염수 또는 주사용 증류수가 필요하죠. 용매라고 하죠. 이런 거를 녹여주는 거를. 요게 필요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믹스해줄 주사기가 5cc나 10cc 주사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AST 목적으로 사용할 1cc 주사기가 필요하게 되고 알코올솜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일단 파우더로 된 거에다가 노말셀란 5cc를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주사기, 물, 생리식염수 5cc를 섞어서 파우더로 된 거를 물로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1cc 주사기가 출동을 해서 여기서 0.1만 뽑아냅니다. 원액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죠. 자, 그러면 20mg이 이제 뽑혀 나온 거예요. 용질은. 근데 물은 0.1cc가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세 번째 0.9에 지금 생리식염수를 쭉 뽑아요. 그래서 토탈 0.1 더하기 0.9에서 물 1cc가 되게끔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용질의 양은 20mg, 세프트리악손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더 늘어나서 1cc가 된 거죠. 자, 4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쭉 버려요. 얼마까지 버리냐? 0.9를 버리고 이만큼 앞에 0.1만 남기게 돼요. 그러면 이 0.1cc 물 속에는 2mg의 세프트리악손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위를 끝에를 1cc로 맞춰야 되니까 다시 여기에서 생리식염수를 다시 0.9를 해서 토탈 1cc를 만들게 돼요. 그럼 이 1cc 물 안에는 2mg의 세프트리악손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맨 마지막 6번 처방에 있는 PRN 처방. 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이제 홍길동님은 점심 식사 전에 BST는 뭐죠? 블러드 슈가 테스트, 혈당 검사죠. 당뇨 환자들. 결과 270mg per 데시리터로 체크되었다. 이때 간호사가 준비할 약물과 투여 방법 및 용량은 몇 밀리리터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처방이 어떻게 돼 있어요? BST, TID 체크, 그러니까 블러드 슈가 테스트, 혈당 검사를 하루에 3번 체크하세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if, 그러니까 만약에 BST 그 결과가 200, 250, 300 이렇게 구간을 지어져 놨죠. 그러니까 200에서 250 전까지, 그러니까 249까지, 그다음 250에서부터 299까지, 그 다음에 300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게 될 때 RI, 레귤라 인슐린을 2, 6, 8 유닛으로 이렇게 나눠서 줄 수 있다라고 PRN 처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BST 체크에서 이 숫자에 해당이 됐을 때 인슐린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200 이하가 됐을 때는 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BST 결과가 지금 270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중에서 어디 해당이 되는 거예요? 250 이상이 되고 300 요 사이에 해당이 되겠죠. 300은 안 됐고 250은 넘었으니까 얼마를 줄 수가 있어요? 레귤라 인슐린 RI 6 유니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투여 방법은 서브큐, 피하 주사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량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기준이 10cc에 10ml에 1000유니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줘야 될 것은 6유니트이기 때문에 X는 0.06ml. 그래서 이 환자는 BST 결과 270으로 체크됐을 때 RI 0.06ml를 피하 주사로 투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요거는 이런 결과와 더불어서 간호기록지 기록하고 투약 기록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PRN 처방은 말 그대로 필요시에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방들도 있고, 이렇게 구간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 조건에 맞도록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경구투약, 비경구투약, 약물 계산하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정맥 주입에 관한 계산법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